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이 책방의 김하희 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인 시선집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시선집중은 우리 공지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택배비 무료입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해주세요.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민법 시선집중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래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민법의 한 권으로 마지막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할 40개 테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격 포인트 제2강 의사표시 불일치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먼저 진위 아니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죠. 한 글자로 뻥 치는 거죠. 두 글자로 구라치는 겁니다. 먼저 107조 보시면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뻥으로 바꿔요. 뻥으로 바꾸면 조문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럼 표의자가 뻥임을 알고 했죠.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이것도 뻥임을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어때요? 이 진위 아님을 뻥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항은 상대적 모요죠. 전항 의사표시 모요는 선의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모요입니다. 그럼 다시 1항 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 그래서 비진위 표시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알았답니까? 앞에 알았거나 알았다 했잖아요. 그럼 뒤에는 몰랐다죠? 몰랐는데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예외적 모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정의 표시는 이 상대방과 통정 허위 둘이 짜고 헛소리한 거죠. 그래서 진위 아니 의사 표시는 혼자 헛소리한 거라 이 통정이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둘 다 헛소리인데 진위 아니 의사 표시는 혼자 헛소리고 통정 허위는 둘이 짜고 헛소리죠. 통정이 있고 없고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비진 피지 정리해봐요. 원칙 유효인데 표의자의 뻥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경우 헷갈렸죠? 정확히 대답 못했죠? 그래서 선 이야기를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오늘 꼭 정리합니다. 자,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죠? 아기는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선의가 착한 놈이 아니에요. 어떤 걸 모르는 겁니다. 아기는 나쁜 놈이 아니죠? 어떤 걸 알았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악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둘 중에 선이 악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방금 선이라셨죠? 자, 비교해 볼까요?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치여버렸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기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아기는 똑똑한 거죠. 선의는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겁니다. 그럼 선의는 몰랐는데 이게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실수, 주의무 위반이죠. 무과실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근데 모르는데 아무 과실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죠. 즉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의 무과실입니다.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거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몰랐다. 네, 실수로 몰랐다. 우리가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버스가 떠나버리네요. 그럼 뭐라 하죠? 이제 아이 신발하면서 아이 버스 탈 수 있었는데 그러죠. 그럼 탔다 못 탔다 못 탔답니다.
못 탔다. 우리 문제를 힘들어 풀었는데 문제를 틀렸네요. 힘들어 풀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또 아이 신발하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다 하죠.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그럼 이건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네, 실수로 몰랐다죠. 헷갈리면 앞에 아이 신발 써요. 이렇게 과실, 무과실은 선의만 나옵니다. 악의는 절대 안 나와요. 악의는 알았죠. 똑똑하죠? 아까처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치여버렸죠. 그때 잘못이 있는가, 잘못이 없는가 봐야겠죠.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이처럼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악의는 절대 안 나와요. 따라서 과실 없이 나오면 앞에 선의가 생겼던 거예요. 과실로 인하여 그래도 앞에 선의가 생겼던 겁니다. 이 세 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07조를 밑에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 뻥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만 유효네요, 유효. 그럼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고 알수가 과실이에요.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상알수 반대가 상소무 외우세요.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고 알수 과실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상알수, 상소무 반대말 꼭 외우세요.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시면 보통 두 문제를 맞춰요.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는 상할수 무효, 상소무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줄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진위가 무슨 말인가? 우린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한 게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걸 진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진이죠. 가운데 건 진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5공화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 당시에 엄청난 피해자가 있었죠. 대표적인 피해자가 그 당시 국제그룹이라고 엄청 큰 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로 5공화국 때 정권을 잡고 이 국제그룹을 그때 서울 지하 남산 지하 계엄사령부에 불렀죠. 너희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우리한테 죽을래? 재산 내놓을래?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돈 내놓으라고 강박합니다. 어떻게 해도 내놔야지. 그래서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몇만 평 땅을 증여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다음에 대통령 노태우 정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못 찾아와요. 그리고 노태우 정권 다음에 김영삼 정권 나와가지고 이때 이제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다 깜빵 가고 사형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가 오니까 이제 내가 중요한 걸 찾아줄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겠는데 이 강박을 통해서 증여했죠. 그럼 강박을 이유로 이걸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현재 취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소권 행사기가 있어요. 146조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법률행위 한 날 10년 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증여하고 대통령 두 번 맡길 사이에 이미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지나서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면 돼요.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쭉 무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김영삼 정권 당시 법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 무효 받아주면 그 경기도 땅 몇만 평, 지금 몇 조입니다. 몇 조예요. 근데 그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재산 국가가 다 부당이득 반환해줘 보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효를 안 받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첫 번째 주장한 게 이 비진이 표시 무효 그랬어요. 이때 나온 진위가 이음입니다.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른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그 경기도 토지 몇만 평 줄 생각 있죠? 그게 진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날 밤 증여한 게 안 죽으려면 이게 증여한 게 최선이었거든요. 그 당시 당신들은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날 진위를 말한 것이고 비진이 표시한 게 아예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진이가 아예 아니니까 107조 무효 주장도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가의 사람들이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했죠. 네, 지난번에 공부했죠? 징역과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통정허위 표시 108조 무효를 주장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두환하고 피해자가 둘이 짰습니까? 짤 수가 없죠. 통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외웁니다. 강박은 이제 110조 취소 사유고 절대 일액이 빚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비 아니다 외우세요.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빚인이 표시가 아닙니다. 꼭 외우세요. 그래서 강박 같은 말이 강제, 강제 쫄았다. 강박은 지난 시간에 강강호 신조에서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오늘 강비 아니다. 그리고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강박 강제에 나오면 세 가지를 꼭 외워둡니다. 교재에서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다만 상할수 상대방의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이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그 생각을 말해요. 경기도 양평 땅 준다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 틀린 거죠. 1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자, 취소가 무조건 틀렸죠. 우리 시험 범위에 취소 사유가 제착사강 딱 4가지죠. 제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4개입니다. 이 피진인데 치도 무조건 틀렸어요. 3번 대리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궁박 아니면 다대리인 기준 맞아요. 궁박 아니죠? 다대리인입니다. 뭐 4번은 법조문 그대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무효이면 당연히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와 구별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통정허위 표시하겠습니다. 108조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 둘이 짜고 한 허위 의사표시라 언제나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허위 표시를 가장행위라죠.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고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는데 법조문이 선임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기 때문에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죠. 아까 이렇게 선의 속에 과실, 무과실 다 포함됐죠. 그래서 선의 3자 보호되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쪽 부분은 두 가지의 사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감남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줬습니다. 비교할게. 갑에게 X가 있어요.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갑은 A 돈 떼어먹어야겠어요.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는 이 X부동산을 강제집행할지 모릅니다. 그럼 갑은 빼 돌려야겠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를 짜고 X를 가짜로 매매하고 우리 앞으로 등기를 빼 돌렸습니다. 자, 그럼 위쪽 사례와 아래쪽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A가 있고 겁니까? 가장 큰 차이는 윗사례는 일단 을 부러워 죽겠죠.
세상에 누가 부동산을 준대요. 아랫사리는 지금 안 좋은 일에 엮였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윗사리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고 아래는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윗사리는 가정매매는 무효가 되지만 무효석이 감춰진 은닉행위, 증여, 은닉행위, 증여가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감남, 증여 사이 쪽 을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해서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자, 병은 악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데 우리 완벽한 소유자죠. 그 완벽한 소유자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뭘 알았던 몰랐던 완벽한 권리 그대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앞사람 소유권 등기가 유효면 수학으로 100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뒷사람은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100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는 앞사람 유효 100이면 뒷사람 100에 가면 끝납니다. 악이어도 100이에요. 근데 아랫사리는 자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허위로 했기 때문에 108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가 무효입니다. 자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여기는 무효 사유가 허위 표시죠. 그럼 이건 상대적 무효라 선의 3자가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보통 병은 낙사실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A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병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내 병이 앞사실 알았다면 악의 3자는 보호 규정 없죠?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 등기 무효면 수학으로 0, 가진 거 하나도 없죠. 껍데기 0이에요. 그럼 0을 승계받으면 원래 0이 되는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제 세 줄이면 끝나요. 앞사람 유효 100이면 뒷사람 뭘 알았던 몰랐던 100을 100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앞사람 무효면 0인데 0은 원래 0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은 100이 원칙이에요. 0은 0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가 있을 때 100으로 바뀝니다. 이 세 줄이면 등기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의라고 증명, 입증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도인이 병이 악이어서 무효라고 입증해야 되고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스스로 선의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은닉행위는 너무나 간단한 게 잘 보세요. 은닉행위 잘 보세요. 은닉행위는 파란색 글씨 무효입니다. 파란색 글씨 무효. 그럼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예요. 증여유효, 을유효, 병유효, 그럼 정도 유효. 악유효도 유효. 그래서 은닉행위 살이 나오면 매매만 무효. 나머지는 다 유효. 을, 병, 정, 무, A, B 다 유효하면 돼요. 매매만 무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가 선의하기를 나눠봐야 돼요. 네,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제 아랫그림 그대로 연결돼요. 아랫그림. 자, 아랫그림 그대로 연결했죠? 자, 병이 선이면 유효인데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자, 병이 설령 앞사실 알았더라도 아까 100을 승계받으면 100은 100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 병이 악이면 무효인데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여러분 그럼 이 정이라는 사람은 허위 표시에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 아닙니까? 그럼 병만 제3자고 정은 제4자예요. 그럼 무는 제5자, 6자, 7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병이든 정이든 허위 표시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럼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나만 선이면 보호돼. 나도 제3자입니다. 그래서 앞사람 100명, 100명이 악이어도 101번째 나도 제3자거든요. 나만 제3자면 아까 0이 100으로 바뀝니다. 아까 등기 공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3자의 의미는 비통착사강, 제3자 다음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 이제 은유경에서 반가로 2번 사안의 법률관계 1번 매매는 허위표시 무효, 매매만 무효. 2번, 3번 무조건 유효, 은유경이 유효, 을 유효, 병은 선이 악이 무장 무조건 유효. 아까 했죠. 은유경이는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유효, 병유효, 정유효, 무유효. 악이어도 다 유효. 기억하세요. 매매 빼고 다 유효. 매매만 무효. 네, 통정호의 표시는 이제 8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1번 사례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사안의 법률관계가 있어요. 자, 기억, 갑의 행위는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래서 갑은들에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위 표시는 지난 시간에 강강허신조 103조 무효 아니에요. 이 등기는 불법은 급여가 아니죠. 이건 108조 무효이고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의리 부동산을 선의병 씁니다. 100. 병에게 매매하고 이전 등기하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병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매도인 갑이 병이 악이라는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되고 병은 입증 책임 없어요. 리을 병이 선이면 과실도 보호된다 그랬죠? 이어서 반가로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선의 3자에게 허위 표시 무효 대항할 수 없고 아까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고 무과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과실도 보호돼요. 그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했죠. 그래서 제3자의 선의 여부에도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집니다. 우리 시험 범위 모든 무효는 무효 주장자가 다 증명합니다. 다음 허위표시 제3자 박스가 나와요. 자, 허위표시 제3자는 허위표시 가장행위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후 시간적 후 새로운 관계에 맺은 자가 제3자입니다. 이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행위 후에 나온 사람, 그 전에 헌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갑부동산을 을과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그럼 이 빨강색이 허위 표시죠? 그럼 얘는 제3자죠. 허위 표시 후에 나와 제3자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면 제3자가 돼요. 그럼 제3자니까 이제 선이면 보호되고 물론 악인은 보호 안 되겠죠? 아무튼 제3자입니다. 여기 1번이에요. 교재 1번. 가장매매 매수인 을로부터 그럼 제3자입니다. 목적을 다시 매수한 자 제3자. 그 다음 갑부동산은 을과 허위표시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했어요. 이게 허위표시죠. 그럼 이제 평 제3자네요. 허위표시 후에 나와 제3자. 이걸 저당권 설정하면 제3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잘 기억하세요. 통정허위표시 후에 설정된 전세권. 이걸 5글자로 줄이면 가로 안에 가장 전세권. 이렇게 둘 다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에 저당 설정하면 제3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갑에게 가장 채권이 있는데 이 가장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제3자죠. 허위 표시가 있고 후에 나와 제3자. 그럼 동그란 3번 통정 허위 표시한 채권. 이걸 4글자로 줄이면 같은 말이 가로 열고 가장 채권. 이것도 둘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압류하면 제3자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가짜 소비대차 채권이죠. 이게 가리고 같은 말로 이 가장 채권입니다. 그럼 허위 표시가 있고 이걸 매수하면 제3자예요. 즉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이 있는데 이걸 양수 매수하면 제3자다.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그래서 3번, 4번 가장 채권 같이 묶어서 비교하세요. 자, 그 다음 갑과 을이 가장 채권, 가짜 채권을 만들었거든요. 갑이 가장 채무자, 을이 가장 채권자인데 이 을이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을도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파산 채권자가 있는데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당연히 제3자입니다. 가장 채권이 갑과 을이고 얘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데 얘가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파산 관제인은 어차피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 사람의 선의 악인은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논리가 있어요. 지금부터 논리가 없어서 애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판사 맘이에요. 그럼 판사는 이자들을 보호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보호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보호되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 만들었어요. 이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너 선이 그랬습니다. 다시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선이 그래서요. 그 말은 10명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병너는 선이 그랬습니다. 그럼 흐름을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오세요. 자, 파산 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다시 파산 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쌤, 그러면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제가 앞에 파산 시옷, 선이 시옷, 시옷. 파산 시옷, 선이 시옷. 이제 발로 못하겠죠? 그래서 선이 제3자에 오세요. 그래서 5번 가짜 소비대차에서 가장 소비 대주가 빌려준 사람 을이 가장 채권자, 가장 소비 대주 을을 빌려준 사람, 을이 파산한 경우에 그 파산관계의 병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면, 즉 모두가 악이 아니라, 즉 한 명만 선이면 선의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선이 제3자에 오세요. 자, 그 다음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1, 2, 3 대표적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대리인이나 본인, 고놈이에요. 대리인이 허위 표시해도 본인은 고놈이라 제3자 아닙니다. 가장매매 매수인 아버지가 가장매매했는데 상속인 자식은 고놈이라 제3자이다. 그래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이거세요.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3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세 가지는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건 구호를 잘 하세요.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잘 보세요. 채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써있나요? 진짜 채권이죠. 가짜라고 안 써있잖아요. 이 양도 매매가 가짜죠. 자 그럼 시간적으로 채권이 먼저 있을까요? 그 가장 양도가 먼저 있을까요?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그걸 가짜 양도했겠죠. 그럼 자 채권이 먼저 있네요. 그럼 이거 진짜 채권자라 채권자 채무자 있죠? 이 채무자 있네요.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가장양도 전에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즉 갑과 을이 진짜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그럼 얘들은 다 제3자 아니죠. 지금 가장양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도 제3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걸 가장양도했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가장양도 전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다. 그 전에 있어서요. 시간 흐름을 잘 비교하세요. 4번 채권 가장 양도에 있어서 그 전 채무자는 제3자 아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보면 갑일병 사례죠. 그럼 정보요 5번이 정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라고 3초 만에 풉니다. 지금 3초 걸렸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자 문제가 갑일병 사례가 나와요. 그럼 정 있는 거 확인. 그 정은 5번에 있거든요. 5번 있으면 5번에 답 딱 써요. 그럼 3초 걸렸죠. 그리고 이 문제 안 풀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와서 풀어요. 시간 나면. 시간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거든요. 정을 냈단 말은 정을 정답으로 내려고 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초 만에 갑을형 살인의
어촌부인의 5번 딱 쓰고 넘어갑니다. 시간 남으면 와서 풀어요. 확인해 볼까요? 갑은 강제입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 매도 무효, 가장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 근데 우리 병한테 매도했네요. 가장 매매 무효니까 병의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틀린 거죠? 갑을 사이 계약은 무조건 무효. 이번 갑을 사이 계약은 금전 채권자라면 금채치, 채권자 취소 될 수는 있어요. 뭐 2번은 몰라도 됩니다. 한번 병이 선이네요. 그럼 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즉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선이면 보되니까 병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원평이 악이면 무효죠. 그럼 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 주장자이겠다. 이처럼 모든 무효는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그럼 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잖아요. 만약 악이병 무효 0, 0, 0이 선의정 너는 100, 0이 100, 100 선의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주면 정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길어요. 객관식은 항상 끝부분 확인. 문제가 길죠. 끝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네요. 그럼 해당한 자를 우리가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 내였거든요. 그럼 이거 있는가 빼봐요. 그럼 디귿 대리인 보이죠? 리을 제3자를 위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기억, 니은, 일이 나옵니다. 기억은 통정의 표시한 채권. 아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했죠? 가장채권. 그 후에 나와서 가압류 후에 나와서 제3자예요. 니은 통정의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 아까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 했죠? 가장전세권. 가장이가 있고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정답은 1번 확실합니다. 외우세요.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네. 2차도 같이 하셔야 되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질질 끄는 학원 커리큘럼 버려버리세요. 한 번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특강도 병행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